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27% 하락하고 있습니다. 12,794.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가 뒤에 띄워져 있는데요. 사실 이 연준의 속보가 나오면서 나스닥에서 급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다행히도 급락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이 방향성을 좀 잡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팻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준비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나스닥은 매도 나왔습니다. 나스닥 오늘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저도 되는데. 네, 오늘 네. 나스닥 오늘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최근 좀 나왔죠. 이제 방금 앵커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SLR에 대해서 자 완화 조치 연장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시점 제가 잡아드리면 네. 자 일단은 레인지 폭을 좀 크게 둘 거예요. 오늘 트레이딩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레인지 폭을 좀 크게 말씀을 드리고 12,830과 요 840포인트 이 시점에서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2,840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12,840단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은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자 차트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60분봉 관점에서 저점 뚫리기 전까지입니다. 지금 저점이 12,710에서 12,720단가였었는데 자 일단은 이 이슈 즉 SLR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낙폭을 오히려 확대시키면서 저점을 이제 돌파를 할 그런 트라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 지금 시점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추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 이슈에 대한 가격은 이미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시점에서 매도 대응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재차 반등이 또 다시금 한번 오니까 그 이후에 12,840에 대한 단가 매도 트레이딩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일단은 포인트 자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840 단가. 네, 12,84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셨는데 지금 나스닥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나스닥이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어요. 어제 3%라는 큰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서는 이 하락폭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으나 연준의 갑작스러운 속보 발표로 인해서 지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840포인트까지 또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나스닥 오늘 어디까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네. 일단은 우리가 일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차트상에서 121선까지 저는 열려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자 12,520단까지 500까지는 즉 500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은요 여러분들 모든 시장 즉 FOMC 이후에 다소 좀 실망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장 좀 중요했던 게 이제 전일에 있었던 18일 날이었죠. 네. 18일 오후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쯤에 네네. FOMC가 있었는데 이 FOMC에서 물론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 지금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2023년까지 동결하겠다는 이런 안정적인 즉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시기를 우려를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일축해줬다 이런 식으로 좀 안정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자 FOMC 이후에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다시금 하락이 나왔어요. 한번 12,280 부근에서 재차 반등이 나왔다가 자 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재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물론 이제 어제 전일이죠. 전일 이제 해왕 패널 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FOMC 이후에. 네.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FOMC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자체가 물론 이제 통화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고 네. 그다음에 뭐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까지는 동결을 한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도감은 있었지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요, 여러분들 미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그쵸. 근데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카드 즉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이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앵커님이 말씀드렸던 SLR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간략하게 SLR이 뭔지 네.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보완적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은행이 기본적으로 자산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게 이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정 비율만 가지고 있어라.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상품도 그렇고 뭐 채권도 그렇고.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이 규제를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비중을 완전 뭐 크게 늘려도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해주겠다라는 이 규제가 있었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 규제를 연장, 즉 3월 말에 이게 만기가 됩니다. 이게 종료가 되는데 SLR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 규제를 연장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자기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좀 물량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일단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이 속보가 나옴으로써, 즉 연준이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국채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국채를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3월 말에 종료된다고 말씀드렸죠. 일정 비율을 좀 일단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규제가 즉 코로나 이후로 이제 완화를 시켜줬는데, 자 이거를 3월 말에 연장을 할지 안 할지 그게 오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에 대한 국채 이제 금리 상단 가능성은요, 네. 거의 2%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어. 2%까지. 자 이렇게 된다면 네. 우리가 충분히 시장이 받아들여진 입장 자체가 되게 이제 뭐 부담스럽게 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SLR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FOMC 때 SLR과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즉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정책,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YCC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이제 금리를 좀 제어하는 정책입니다. 무제한 양적 매입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시켜가지고 자산 매입을 무제한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FOMC 때 파월 의장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 기자회견이 있어요. 네. 이제 30분이 지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 10년물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충분한 그냥 완화적인 그냥 적절한 스탠스다. 지금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정 금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일단은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관련 리포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 이제 자 화면 보고 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나오죠. 얘기 자체가. 자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 최근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다. 자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0년물 금리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기자회견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자 근데 묻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줬냐면, 자 보면은 상당히 완화적이고 즉 적절한 상태, 목표를 이제 달성을 방해하는 금융 여건의 긴축을 경계를 하지만, 자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 완전 고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거는 연준이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금융 여건의 긴축을 경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통화정책 스탠스가 자 적절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앞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랑 YCC, 자 이 모두 다 금리, 즉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걸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제한해주는 정책.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오퍼레이션과 같은 도구 중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있는지 묻는 질의에 자 직접적인 정책 도구를 언급을 회피를 하고 현재 정책 스탠스가 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국채 금리 용인을 하면서 금리 상승하는 걸 용인을 하면서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좀 낮추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좀 더 오를 전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1차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까지 한다면 앞으로 경제 전망은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대 인플레 즉 뭐 코어 물가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 전망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오를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기대 인플레를 사실상 제어를 해줘야 돼요. 제어를 안 해주게 된다면 이 기대 인플레를 제어하기 위해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지금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이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미국채 금리 상단을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한번 나올 거예요. 잠시 좀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이 한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나스닥 기술주 랠리 중심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 조정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적응하는 단계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래서 국채금리 상단으로 열어두는 거는 2%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자, 2% 즉 국채금리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뭔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의 방향성 자체를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판단한다면 매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에요. 앞으로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받아들였지만 이게 중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거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용인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적응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요 미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저는 일단은 나스닥이 13,500포인트까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악재로 좀 받아들여질 때 저는 12,500포인트까지 충분히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관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본 관점이죠. 일본 관점에서 121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121선. 그래서 앞으로 빠지게 된다면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빠질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저점을 갱신하진 않는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저점 라인대가 12,300에서 200포인트였어요. 200포인트. 근데 요 200포인트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판단이고,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이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부양책도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1,400가 지급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1,400가 다 어디로 가냐면 저는 일단은 주식으로는 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동성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미국채 금리 상승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 뭐 큰 폭으로 하락은 할 거는 아니다. 즉 빅숏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은 저점을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가격대 수준은 저는 만약에 크게 빠진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12,500에서 12,4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 12,500에서 12,400 근처에서는 저점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강력히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12,200포인트 저점 갱신하진 않을 것이다. 저점 갱신하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시장의 모습은 이런 국채금리 상승 용인을 함으로써 이런 적응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실질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국채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를 좀 이런 제어하는 정책으로서 앞으로 이런 실질금리가 올라옴으로써 이 시장의 조정이 계속적으로 좀 보여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물론 빅쇼트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드리고 나스닥 앞으로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남아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때 저점은 크게 여유 있게 열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연준 측에서도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을 용인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SLR 완화 여부가 이제 거절로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오늘 됐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점점 이런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큰 조정이 아니라 점점 조정이 줄어들면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바라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뭐 되게 악재적인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일단 네. 좀 연준을 좀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을 좀 믿어보셔라. 지금 뭐 연준이 대체 무슨 생각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연준의 이 스탠스 자체가 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완전 고용과 이 물가 수준을 충분히 안정, 즉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조정을 받는 걸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받고 시장을 좀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칠 생각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